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정보통신인재팀의 이진석 수석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인공지능 융합혁신인재 양성 사업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코로나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서 직접 모시고 여러분들을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 못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사전 준비하여 설명해드리는 사업 설명 내용을 주의 깊게 보시고 사업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업 설명회는 먼저 사업 개요, 선정 평가, 사업 신청, 질의응답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모든 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활성화로 인해 고급 인력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특히 인공지능 고급 인재 확충을 위해서 모든 나라들이 전쟁과 같은 경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중국이나 미국은 현재 인공지능 분야에서 엄청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서 보더라도 미국 정부는 인공지능 기술을 필수 보호해야 하는 기술 중에 가장 으뜸으로 꼽고 있습니다. 중국도 최근 북경대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미국과 인공지능과 관련된 그런 분야의 경쟁이 계속 갈수록 심해지고 있으며 아직도 최고급 인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분석 자료를 내놓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도 2019년부터 인공지능 대학원 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 다양한 인공지능 대학원 프로그램을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서 미래 AI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고 AI 인재가 산업 전반의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산업계 지향형의 AI 융합 고급 전문 인재 양성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진 배경을 가지고 사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이 사업의 추진 배경에 따르면 산업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인공지능 융합 연구를 통해서 실무 능력을 갖춘 인공지능 융합 혁신 석박사 인재 양성이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사업의 규모는 올해 총 37.5억 원이 투입돼서 5개 대학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차년도 올해는 7.5억 원이, 2차년도부터는 약 15억 원씩 각 대학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ICT 분야 대학원이 설치된 국내 4년대 대학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2년 최대 4년간 진행이 될 예정이고 올해 선정된 대학은 2025년까지 동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참여 요건으로는 AI 융합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대학당 연 40명의 신입생 정원을 확보하는 것이 이 사업의 기본적인 참여 요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점 추진 방향은 여러분께서도 너무 잘 알다시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 인재 강국을 표방하는 우리나라 정부의 중심 정책에 따라서 AI 융합 혁신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이를 위해서 산학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또 인공지능과 관련된 연구 기반을 확충하고 산학 협력을 강화하는 총 4가지 주요 골자의 중점 추진 방향이 있겠습니다. 먼저 AI 융합 혁신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서 산업 현장 지향적인 실무형 AI 특화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산학 전문가가 참여해서 문제 해결형 전문 교육을 통한 석박사급 연구자를 양성하는 것이 가장 으뜸이겠습니다. 또한 이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인 산학 공동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서 대학과 기업 간 AI 융합 산학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그 성과를 워크북 형태로 개발 공유해서 산학 공동 프로젝트의 성과 모델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연구 기반 확증 측면에서는 문제 해결형 AI 융합 혁신 연구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 전문가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AI 융합 문제 해결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실전 문제 해결 지원 및 성과를 확산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산학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지역 및 산업 수요 기반의 실전 문제를 해결하고 대학과 기업 간 산학 교차 인턴십을 운영해서 산학협력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동사업의 중점 추진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신청 자격 및 참여 요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청 자격은 국내 대학의 대학원에 인공지능 융합 관련 석박사 교육과정 개설 가능 대학이 되겠습니다. 주간 연구 개발 기관으로는 대학이 되겠고요. 국내 AI 고급 전문 교육과정 설치 가능 대학원이고 AI 융합 분야 교수진을 구성하고 교과과정 개발 및 교육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며 석박사급 양성, 그 다음에 산학 연구 등을 수행하는 주간 연구 개발 기관이 되겠습니다. 단 과기정통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AI 대학원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10개 대학은 신청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이 10개 대학 관련자 분들께서 문의가 많이 오시고 있지만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고급 인재 양성 측면의 편중 방지를 위해서 정부에서 정책적 결정을 한 사항이니까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일 기간에서 한 개의 과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떤 특정 대학에서 2개 팀이 나올 수가 없고 한 개 팀만, 한 개의 과제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의 또 다른 주체인 협력기관이 있습니다. 협력기관은 주간 연구개발기관과 협력이 가능한 국내 기관 또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협력기관은 AI 융합 산학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산학 교차 인턴십 그리고 교육과정을 공동 개발하고 취업 연계 등을 수행하는 그런 핵심적인 기관이 되겠습니다. 협력기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따가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요건으로는 AI 융합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석박사 과정을 운영하며 학생 정원 확보가 가장 중심이 되겠습니다. 올해 가을 학기 대학원생 신입생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대학원생 신입생의 정원 기준으로 올해는 20명, 내년도부터는 40명 이상 정원을 확보하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또 연구 책임자, 참여교수 등의 참여율은 정보통신방송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내에서 자율적으로 설정을 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몇몇 분들께서 최소 참여율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많으시는데요. 저희 사업은 최소 참여율은 없고 그 참여율의 그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참여율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핵심적인 부분은 저희 사업이 R&D 사업이긴 하지만 국가연구개발 사업 혁신법 시행령 제64조 2항에 따라서 3책 50에 적용되는 사업이 아니고 3책 50이 적용이 제외가 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그 다음 참여 요건으로는 인공지능 융합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22년 가을 학기에 인공지능 융합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석박사 과정을 운영해야 합니다. 이건 필수 조건입니다. 특히 그 여러 가지 이제 형태의 그 교육의 프로그램이 있을 텐데요. 대학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서 전문 일반 대학원, 전공과정, 융합학과, 협동과정 등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형태는 대학의 자율에 맡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필수적으로 학과를 만들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무슨 전공을 신설해야 된다든지 그런 조건이 아니고요. 그 각 대학의 강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는 게 핵심이겠습니다. 어떤 대학은 학과를 만들 수도 있고 어떤 대학은 학과 밑에 전공을 만들 수도 있고요. 어떤 대학은 여러 학과들이 참여하는 협동과정의 형태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교육 프로그램의 선택은 대학의 자율이라는 거 다시 한번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대학원생 정원은 신입생 기준으로 올해 1차년도는 20명, 2차년도 내년부터는 40명 이상 확보를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 다음 조건으로 인공지능 융합 특화 연구 활성화 및 교육과정 개발이 있겠습니다. 인공지능 특수 이론 및 분야별 융합 과정 등 인공지능 융합 연구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필수적으로 개설해야 합니다. 이건 필수 조건입니다. 그 다음 문제 해결형
프로젝트 방식의 교육 연구 강화, 그 다음에 인공지능 융합 교육 및 연구에 특화된 교육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학내 인공지능 융합 교육의 혁신을 주도하고 타 전공 분야의 다양한 협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것들은 우리 사업이 인공지능 융합 연구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참여 요건으로 기재를 하였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융합 연구 및 교육 활성화를 위한 대내외 공유 협력 체계 구축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 붉은색으로 표시된 조건은 필수 조건이고 나머지는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참여 요건으로는 저희 사업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 인공지능 융합 산학 공동 프로젝트 추진이 있겠습니다. 산학 공동 프로젝트는 산업 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한 인공지능 융합 산학 공동 협력 프로젝트 10건, 4년간 10건을 발굴하고 수행하는 것이 필수 조건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사업의 출발 자체가 산업 현장에 있는 문제를 인공지능을 접목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발굴하는 그런 부분에 포커스가 되어 있고 기업의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더욱 중요한 그런 사업의 핵심 골자이기 때문에 기업과 4년간 10개 이상의 산학 공동 프로젝트 발굴을 필수적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산학 공동 프로젝트는 스타트업, 벤처 등 고성장이 기대되는 유망 기업을 중심으로 수요를 발굴하고 프로젝트 규모 등은 대학 자유로 설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스타트업, 벤처뿐만 아니라 대기업이나 중소 중견 기업도 함께 산학 공동 프로젝트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어떤 분께서 프로젝트 규모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신 적도 있었는데요. 프로젝트의 규모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인원이라든지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수반되는 비용을 뜻하게 되겠습니다. 어떤 프로젝트는 산업 현장의 문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문제를 인공지능을 접목해 봤더니 이제 그 문제가 쉽게 솔루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측면인 것 같은 경우는 소수의 인원 투입 인원과 소수의 비용만 가지고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게 있을 수 있고 좀 더 고차원적인 연구하고 탐구와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좀 시일이 걸리고 좀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프로젝트인 경우에는 몇 년짜리 이렇게 프로젝트도 충분히 발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의 어떤 크기나 규모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설정하되 4년간 10개 이상의 프로젝트는 필수적으로 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제안서 작성을 하실 때는 1단계 내에 추진되는 그 프로젝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2단계 2024년부터 2025년에 진행되는 것들은 아직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앞으로 해보겠다라는 그런 추진 방향 및 목표를 중심으로 작성해 주시고 1단계 내년까지 진행되는 프로젝트는 좀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해보겠다라고 좀 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산학 공동 프로젝트는 추후에 워크북 형태로 작성하고 공유할 예정입니다. 워크북은 밑에 설명을 드리는 것처럼 AI 융합 프로젝트의 설계 및 운영 과정에서 획득한 노하우를 수록하고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 과정 및 결과를 체계적인 틀로 정리해서 향후 다른 대학이라든지 다른 기업에서 이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할 때 좀 길라잡이 형태, 교육과정의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그런 소스로 저희가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문제 해결에서 필요하는 데이터 인식 및 축적 및 관리, 또 기업과 협의해서 지재권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료를 공개하는 그런 범위 내에서 워크북을 작성하고 공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워크북의 형태는 현재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올해 5개 대학이 선정이 되면 5개 대학 선정된 관계자하고 또 기업체 전문가 등이 워크북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워크북의 구성이라든지 내용은 어떻게 할지 어디까지 공개를 할지 그런 것들을
협의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예. 그 다음 참여 요건으로는 인공지능 융합 산학협력 역량 강화 부분이 있겠습니다. 교원 겸직에 대한 학칙 개정을 하는 등 대학 차원의 제도 개선 노력이 필수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교원 겸직에 대해서는 저희 과기정통부에서도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분야의 겸직에 대한 그런 법률 제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상당 부분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건을 필수 조건으로 집어넣었고요. 교원 겸직 조항이 현재 반영되지 않는 대학은 내년까지 개정을 하시는 걸로 이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산업체 전문가가 겸직하고 교과과정 개발에 참여하는 등 산학협력을 강화할 걸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에는 산학교차 인턴십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산학교차 인턴십은 아래 설명을 보시다시피 기존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인턴십이라는 것들은 대학생이라든지 대학원생이 기업에 가서 현장의 문제를 같이 좀 체험하고 볼 수 있는 그런 일방형 인턴십이었다면 이제는 양방향 인턴십이 되겠습니다. 대학원생은 현장으로 가고 산업체의 직원, 임직원은 대학에 와서 인턴십을 수행하는 그런 개념인데요. 대학원생은 산업체 현장의 문제를 보고 그 산업체 임직원들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노하우라든지 여러 가지 학문적인 어떤 그런 스킬을 학교에 와서 배워가는 그런 양방향 인턴십은 저희는 산학교차 인턴십이라고 정의했고요. 기업은 임직원의 대학 내 일정 기간 학습을 지원하고 대학과 기업이 밀접하게 연계된 프로젝트 기반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산학교차 인턴십하고 또 최근에 재직자의 AI 역량 강화에 대한 대학의 역할이 중요시되는 만큼 재직자 AI 혁신 교육도 추진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 지역에 기반을 둔 여러 이제 대학들이 지역 특화 산업이라든지 또한 어느 특정 기술 뭐 AI 우리가 X라고 할 때 특정 X에 대한 어떤 그런 융합 대상 산업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도 이 사업에 포함이 돼서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인재 양성 성과 공유 확산 도모와 관련해서는 이 사업이 과기정통부의 인공지능 대학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선정이 되실 경우 인공지능 대학원 협의회 정회원으로 같은 이제 멤버로 활동하시게 되고 AI 대학원 협의회 등과 인재 양성이라든지 성과 공유라든지 성과 확산을 위해서 같이 협업하는 그런 사안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선정평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정평가는 사전 검토, 그 다음에 서면 검토 및 발표평가, 그 다음에 선정 확정의 절차를 거쳐가지고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검토는 저희 IITP에서 여러분께서 내주신 제안서를 보고 저희가 제시한 신청 자격에 맞게 냈는지, 그 다음에 의무사항 조건은 충족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이고요. 사전 검토 결과 큰 문제가 없다고 되는 그런 과제들은 그 다음에 서면 검토 및 발표평가, 평가위원회로 저희가 넘기게 됩니다. 평가위원회에서 모든 평가가 끝나게 되면 과기정통부의 사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을 확정하고 선정 결과를 통보해 드리게 되는 그런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평가 항목으로는 대학원 운영 계획이 20점, 사업 수행 능력이 25점, AI 융합 인재 양성이 20점, AI 융합 산학 협력이 30점, 그 다음에 기대 효과 5점에서 총 100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대학원 운영 계획을 보시면
인공지능 융합 혁신 대학원 운영 지원 계획의 우수성을 15점으로 저희가 평가할 예정입니다. 우수한 교원을 확충하고, 그 다음에 대학 차원에서 얼마만큼 지원하실 건지, 그 다음에 AI 융합을 대학 내에 확산하는 그런 노력들, 그 다음에 공유 협력에 대한 그런 계획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특히 이 공유 협력은 우리 사업 수행 대학을 중심으로 그 대내에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그런 내용을 뜻하는데요. 우리 이 사업을 수행하는 대학의 거점이 돼서 뭐 교원이라든지 교육 콘텐츠라든지 시설 기자재와 같은 그런 사안들을 공동 활용하는 어떤 그런 공유 협력의 체계를 구축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 연구 성과 관리 계획 적성성은 5점으로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사업이든지 연구 책임자와 참여연구원, 참여기원의 역량 및 참여 계획이 15점이 되어 있고요. 인공지능 융합 프로젝트 참여기관의 역량 및 참여 계획 또 10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들의 어떤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 부분을 평가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융합 인재 양성 측면에서는 인공지능 융합 인력 양성 계획의 우수성, 그 다음에 인공지능 융합 특화 커리큘럼 구성 계획의 우수성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AI 융합 산학 협력 측면에서는 인공지능 융합 산학 공동 프로젝트 계획의 우수성과 인공지능 융합 산학 협력 역량 강화 계획의 우수성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특히 그 인공지능 융합 산학 협력 역량 강화 계획의 우수성에서는 기업과 대학이 얼마만큼 밀접하게 협력을 해서 AI 융합 협력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운영하실지, 그 다음에 최근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최근에 그 재직자의 AI 역량 강화에 관련해서 우리나라 그 대학의 역할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는 그런 이제 사안을 가지고 재직자에게 얼마만큼 재직자의 역량을 인공지능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AI 혁신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계획을 평가하게 되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뭐 그 재직자가 재직자 전담에 AI 무슨 뭐 석사 트랙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총 입학 정원의 몇 프로를 뭐 재직자로 뭐 하겠다든지,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마이크로 디그리라든지 뭐 1년짜리 단기 석사 과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학과 간 협업을 통해 가지고 학석사 연계를 한다든지, 다양한 어떤 그런 요즘에 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재직자 대상의 그 혁신 교육 프로그램들을 우리 사업에 인공지능을 융합해서 재직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대학의 그 상황과 대학의 특성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설계하실지를 여기다가 작성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기대 효과는 성과의 기대 효과 및 연구비 편성 및 자립화 방안의 타당성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우대 감점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점은 최근 3년 이내에 저희 정보통신방송연구개발 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했는데 우수 판정을 받은 과제의 연구 책임자가 우리 사업의 연구 책임자인 경우 1점 가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간 연구 개발 기관이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이외의 지방에 소재한 경우 3점 지역 가점이 부여되게 됩니다. 단 과기정통부 소속의 과학기술 특성화대학 및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은 지역에 있지만 어느 정도 우수성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지역 가점 3점은 인정해 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감점으로는 최근 3년 이내에 평가 결과가 불성실 중단 및 불성실 실패 과제의 연구 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1점 감점이 되겠고요. 또한 최근 3년 이내에 과제 선정 후에 또는 그 과제 수행 도중에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 포기 경력이 있는 연구 책임자나 기관이 신청하는 경우 1점 감점이 있겠습니다. 뭐 그 이전의 사례를 보더라도 감점은 거의 뭐 해당되는 그 대학에 한 군데도 없었는데 어쨌든 가감점을 잘 확인하시고 해당이 되면 필수적으로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으로는 지원 제외인 경우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분은 그
참여할 수가 없고요. 신청 과제가 공고된 내용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적합한 경우에는 제외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사업 신청 접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고기간은 앞서 보셨다시피 2022년 1월 27일 목요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약 2달 정도 사업 공고기간을 부여해 드렸습니다. 통상적으로 규정에 따라서 30일 이상 이렇게 돼 있어서 한 달 정도 이렇게 공고기간을 드리지만 저희 사업은 좀 더 충분한 사전 준비라든지 협력기관과의 협의라든지 그런 부분을 반영해 드리기 위해서 충분한 사업 공고기간을 들여서 준비를 잘 하실 수 있게 설계를 했습니다. 전산 접수는 2022년 3월 21일 화요일 9시부터 2022년 3월 30일 마지막 날 공고기간 마지막 날은 3월 31일 목요일 18시까지 전산 접수가 이제 진행이 되겠습니다. 신청서 전산 등록 마감 시간 3월 31일 18시 전까지는 반드시 전산 등록을 완료해야 하시고요. 마감 시간 이후에는 전산 등록이 불가합니다. 이거는 기계적으로 자동 차단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완료 제출 버튼을 못 누르신 그런 대학에서는 등록 자체가 안 된다는 거 필히 명심해 주시고요. 또한 신청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해서 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감일 하루 내지는 이틀 전부터 미리미리 전산 접수를 해 주실 것을 꼭 권고드립니다. 이 접수처가 예년과 다르게 올해부터는 적용이 됐는데요. 예전엔 저희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 자체 시스템을 통해서 사업 접수를 받았는데 올해부터는 범부처 통합연구지원 시스템 아이리스라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정부에서 공동으로 구축했습니다. 이 아이리스 시스템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전 부처에서 있는 연구개발 R&D 사업에 대한 사업 공고라든지 접수가 이쪽으로 일원화돼서 진행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저희 IITP가 아닌 범부처 통합연구지원 시스템 아이리스를 통해서 접수가 되기 때문에 그 전보다도 좀 더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서 전산 접수를 해 주시고 전산 접수가 안 돼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챙겨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또 이 시스템이 처음 사용하는 시스템임을 고려해 볼 때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어떤 장애라든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 시스템 접수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조금 확인하시고 접수를 진행해 주시는 것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일정 및 기타 협조 사항을 말씀을 드릴게요. 추진 일정은 앞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3월 31일까지 사업 공고 및 사업계획서 접수를 받고 있고요. 주간 연구개발기간에 대한 선정평가는 저희가 4월 중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접수가 순조롭게 다 되고 사전검토가 끝나면 4월 중순 정도에 선정평가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후에 선정평가 결과에 대해서 과기부 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선정 통보는 2022년 5월 중에 선정 통보를 해 드릴 겁니다. 단 이제 우리 사업이 협약 체결 및 첫해 사업비 지급은 2022년 7월 1일자로 협약이 체결이 될 거고요. 2022년은 6개월간 사업이 과제가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단 저희가 5월 중에 선정 통보를 미리 드리는 것은 올해 가을 학기에 학생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학교의 여러 가지 학사 일정이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선정 통보는 미리 5월 중에 드리고 협약 체결은 7월 1일자로 된다는 거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2020년 9월에 가을 학기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협조 사항으로는 작성 양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예전보다는 뭐 양식이 많이 줄었지만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양식들이 있습니다. 그런 양식에 대해서 관련 양식을 준수해서 작성해 주시고 연구개발 계획서 등 정해진 양식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련 증빙 서류 등도 빠짐없이 체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고와 관련해서도 올해부터는 저희 그 IITP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본 정부 통합연구 지원 시스템인 아이리스를 통해서도 사업 공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공고 내용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고 혹시 변동되는 부분이 있는지 체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가 질의사항 등 사업 시점과 관련한 안내사항 등은 해당 사업 공지사항 또는 공고에 저희가 업데이트할 예정이니까요. 접수 마감 전까지 수시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저희가 작성한 Q&A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이 올해 새로 시작하는 신규 사업이고 여러가지 사업 신청 조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신청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예전에 있었던 인공지능 대학원 프로그램 사업과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질의응답 그 Q&A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 예전에는 이제 민간 부담금이라고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를 부담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는 저희 사업에서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 예전에는 뭐 인공지능 대학원이라든지 그런 사업에서는 10%의 정부 지원금의 10%의 의무 그 부담 비율이 있었는데 우리 이제 이번 사업에는 의무 그 부담 사항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단 이 사업을 주관하는 이제 주관 대학, 주관 연구 개발 기관에서는 이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사업의 어떤 그런 질적인 부분, 그 다음에 사업의 어떤 규모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이런 부분을 자율적으로 추가해서 사업 규모를 키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수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민간 부담금, 기관 부담 연구 개발비는 없지만 자율적으로 대학의 어떤 투자라든지 그 다음에 기타 이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투자라든지 또 지자체 협력 및 투자라든지 그런 부분을 우리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비와 함께 투입해 가지고 사업의 규모를 키우고 질적인 수준을 높이는 그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간접비 계상 시에 준수해야 할 사항이 별도로 있습니까? 이 부분은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학의 간접비는 각 학교별로 상이하게 이제 공시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 사업에서는 우리 사업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 대학원의 어떤 자율적인 운영, 그 다음에 독립성을 강화를 위해서 간접비의 비율은 20% 이내로 제한을 했습니다. 또한 간접비의 60% 이상은 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하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또한 단계 평가를 통해서 재협약이 되더라도 간접비 비율은 최대 20% 이내로 유지가 되게 됩니다. 네. 예를 들면 어떤 대학은 간접비가 25%다. 그런 대학이 있을 경우에는 최대 20%까지만 간접비를 산정할 수 있고요. 어떤 대학의 경우에는 간접비가 18%다. 그러면 18%로 그냥 의무 기본적으로 공시된 간접비는 18% 해도 되고 좀 더 늘려서 20%까지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어쨌든 우리 사업은 대학에서 공시되는 간접비 비율이 아닌 최대 20% 이내로 간접비를 제한하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 논문 실적 작성을 위한 임팩트 팩터 기준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 사업의 계획서 제출이 2022년 3월 31일임을 감안해서 최근
가장 최근 발표된 JCR 임팩트 팩터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사업 제안서를 작성하실 때 작성을 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산학협력에서 기업은 협력기관에 해당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사업은 그 어떤 사업보다도 기업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업은 우리 사업의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도 기업의 전문가가 깊숙이 같이 이제 참여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를 하고, 또 기업과 10개의 협업 과제를 또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업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산학협력에서 기업은 협력기관 중 하나로 그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은 협력기관이 맞고요. 우리 사업은 주간 연구 개발 기관인 이제 신청을 하시는 대학과 그 다른 어떤 이제 그 주체가 있을 때 보통 정부의 연구개발 사업 R&D 사업의 경우에는 주간 연구 개발 기관이 있고, 그 다음에 공동 연구 개발 기관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연구 개발 기관이라는 데는 그 주간 연구 개발 기관하고 같이 협약을 해서 같은 잣대로 이렇게 그 관리를 받는 그런 이제 기관인데요. 우리 사업은 그 대학을 지원하는 인재 양성 사업이고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업의 경우에는 공동 연구 개발 기관이 없고 주간 연구 개발 기관만 협약의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협력기관으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은 그 주간 연구 개발 기관인 대학과 산학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고, 산학 협력을 추진하는 기업은 협력기관에 해당되게 됩니다. 이 때문에 협력기관 참여 연구원은 이제 기업과 그 대학이 산학 공동 프로젝트를 함께 하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그 산학 공동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쓸 수가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력기관 그 기업의 참여 연구원들은 우리 사업에 외부 참여 연구원 등록을 통해 가지고 뭐 여비라든지 뭐 기타 직접비 뭐 재료비라든지 그런 것들도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뭐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지원이 안 되고, 원래도 그 기업의 연구원들의 인건비는 지원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협력기관을 참여하는 기업의 재직자 임직원들은 외부 참여연구원, 우리 과제에 외부 참여연구원 등록을 통해 가지고 직접비 사용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과제 접수처는 작년과 동일한가요? 아닙니다. 앞서 제가 엄청나게 강조해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과제 신청 및 접수는 오직 범부처 통합연구지원 시스템인 iris.go.kr에서만 가능합니다. iris는 기존에 부처별로 상이하게 운영됐던 연구 지원 시스템으로 인해서 연구자들의 불편이 가중되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 통합한 그런 통합 시스템입니다. 이 iris를 통해서 연구개발비를 투명하게 집행 관리하고 국가 연구개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국가 R&D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과제 신청부서 향후 관리는 범정부 통합연구지원 시스템인 iris를 통해서 수행되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세한 내용은 iris 연구자용 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하시고, 시스템 관련 사항은 1877-2041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과제 접수는 연구 책임자만이 접수 가능한가요? 이거는 뭐 그 전에도 똑같은 잣대가 이제 부여가 됐고요. 반드시 연구 책임자가 아이디로 전산 접수를 해야 됩니다. 연구 개발 계획서 제출 등 모든 내용을 연구 책임자가 책임지고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
7번째, 전산 접수 최종 제출 이전까지 수정이 가능한가요? 네,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최종 제출 버튼 클릭 전까지는 기본 정보 등록 후에 저장하시면 접수 번호가 생성이 되는데요. 이후 접수 번호는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요. 제출 버튼을 클릭하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내용이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다만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제출이 됐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또 우리 사업은 별도의 오프라인 서류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다 온라인으로 파일로 저희가 관련된 서류와 참고 서식들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서류는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8번째 질문입니다. 사업에 참여하는 교수 모두를 참여 연구자로 등록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업은 많은 교수님들이 참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교수를 참여 연구자로 등록을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들이 간혹가다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다만 그 대학별 특성 및 여건에 따라서 만들어진 그런 교육 과정에 형식적으로만 참여하는 교수 참여는 지양해 주십사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름만 여기다가 그냥 갖다가 올리는 그런 경우는 지양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이를 위해서 우리 사업에 참여하는 교수님들의 구체적인 참여 방법을 연구개발계획서에 상세히 적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사업에 참여해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가르치고 연구개발 과제를 함께하는 교수님들은 사업의 참여연구원으로 등록을 분명히 할 거고요. 그 이외에 외부에서 다른 과 교수님들이라든지 관련 전공의 다른 교수님들이 우리 사업 어떤 도움을 주시는 그런 분들께서는 굳이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이 사업 제안서에 그 교수님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 사업에 기여를 하실지 그런 참여 방법을 연구개발계획서에 상세히 적시하면은 평가할 때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감안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냥 이름만 빌려다가 이렇게 올리는 그런 케이스는 아니고요. 그런 분들이 실제적으로 여기에 어떤 역할을 할지를 상세히 기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9번째 질문입니다. 기본 지원 기간이 저희가 2년인데요. 2년 이후에 단계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우리 사업은 기본 2년, 올해 선정된 대학은 내년까지 2023년까지 일단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단계 평가를 거쳐서 추가 2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 4년간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 단계 평가의 방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아직 확정은 되어 있지 않고 향후 정부 예산 상황에 따라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그 내년까지 기본 그 1차년도 2년의 지원 기간 중에도 매년 연차 및 현장 점검 등을 통해서 만약에 그 중대한 협약의 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이 규정에 따라서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번째 질문입니다. 산학 공동 프로젝트 수행 시에 반드시 워크북을 작성해야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반드시는 아니지만 그 산학 공동 프로젝트 대학에서 제안한 기업과의 협업 그 프로젝트인 산학 공동 인공지능 융합 산학 공동 프로젝트 10건을 하는데 10건을 다 해주시면 굉장히 고맙겠지만 기업에서 산업기술과 관련된 노하우 유출이라든지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서 워크북을 작성하고 개발하고 공유가 어려운 경우에는 워크북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업과 협업과제 산학공동 그 프로젝트 10건은 필수적으로 해야 하지만 그 10건에 대해서 반드시 다 10건의 워크북을 작성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최대한 10건의 워크북을 작성해 주십사라고 권고는 저희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1번째, 산학교차 인턴십의 경우에는 반드시 물리적 위치가 교환되어야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근 그 코로나19
확산된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그 비대면과 관련된 그런 뭐 업무라든지 그런 연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비대면의 상황을 고려해서 과거에 인턴십이라고 하면은 학생이 기업체에 직접 가서 거기에 자리를 받아서 거기에 앉아서 기업에 계신 분들과 같이 이제 인턴십을 하는 그런 게 우리가 일반적인 인턴십이라고 생각했다면 최근에는 인턴십의 개념들이 많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뭐 그 인턴십 업무를 본다든지 기업의 재직자도 비대면으로 학교의 온라인 교육에 참여해서 어떤 그런 산학 교차 인턴십에 참여를 한다든지 하는 유연한 형태로 인턴십 참여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반드시 기업체 재직자가 학교 연구실에 와가지고 자리를 잡고 앉는다든지 학생이 기업에 가서 자리를 잡고 앉아서 물리적으로 이렇게 위치가 교환되는 그런 인턴십만 저희가 산학교차 인턴십으로 보지는 않고 있다. 실제적으로 가서 물리적인 위치가 이동이 돼서 가서 인턴십 하면 더 좋은 효과가 있겠지만 최근 코로나의 상황에 따라서 비대면 인턴십도 충분히 산업교차 인턴십의 효과를 볼 수 있다면 그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Q&A입니다. 12번째 질문으로서 사업 신청서 작성 시에 기타 유의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신청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표준 서식을 저희가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업의 특성에 맞지 않는 항목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개발비 그 사용 계획상 계상이 불가한 항목들은 제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여기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은 저희 사업과 성격이 맞지 않는 항목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아예 계상 안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외국 기업 및 그 기관 대학 등과 국제공동연구가 필요할 경우에는 위에 그 세 가지 비용이 아닌 일반적인 연구 활동비에 계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사업 신청 시에 함께 제출하는 별첨 자료도 평가할 때 평가위원들께서 굉장히 면밀하게 보시기 때문에 별첨 자료도 성실하게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별첨 1과 별첨 2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도 요 내용을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맞게 자료를 작성하시고 뭐 날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빠진 부분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별첨 1 같은 경우는 우리 사업은 공동연구개발기관이었고 협력기관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행기관 대표 참여의사 확인서 및 기관 정보 활용 동의서 작성 시에는 대표자, 통상적으로 이제 보통 산학협력 단장님이 되시는데 대표자하고 연구 책임자만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다음에 별첨 2의 경우에는 참여연구원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를 쓰실 때에는 아직 이 사업에 신입생을 뽑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학생 참여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우리 과제에 참여하는 교수님들, 교원을 중심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탁 연구 개발비의 편성을 원하는 대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대학의 경우에는 작년부터 규정이 개정이 돼서 위탁 연구개발비의 경우에도 똑같이 주간 연구개발 기관에 준해서 관리하도록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 연구개발비를 편성해서 어느 기관이란 어떤 기업이 됐든 어느 주체가 위탁 연구개발비를 가져갔을 경우에도 위탁 연구 과제의 관리는 저희 IITP에서 똑같이 주관기관하고 똑같이 관리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기타 재비용을 그 안에 다 적시해서 저희 IITP에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타이트한 관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또 주관기관에서도 위탁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상당 부분 부담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 우리 사업에서는 가급적이면 연구 활동비 내에 용역과 같은 형태로 필요할 경우에는 용역과 같은 형태로 추진해 주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네. 네, 지금까지 2022년도 인공지능 융합혁신 인재 양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이외에도 상당히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서는 저희 사업 설명회 영상을 다 보시고 추가적인 의문점이라든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저희 팀의 김도익 책임과 저에게 이메일 또는 전화로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사업 설명회 이후에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과제 접수, 특히 시스템 입력, 올해보다 바뀐 아이리스에 대한 시스템 입력 관련된 사항에서는 아래 1877-2041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아직 과제 접수까지는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먼저 제안서 작성에 좀 유념해서 해주시고 그와 관련해서 문의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인공지능 융합혁신 인재 양성 사업에 대한 사업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